안녕하세요. 저는 42살 김현숙입니다. 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하고 있어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지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곳 요양원에서 시작된 황혼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곱게 늙어가는 노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었던, 그래서 더 애틋하고 뜨거웠던 두 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해 외로움에 지쳐 계신 분도 있었고, 병마와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셨죠. 그 중에서도 김성진 어르신은 유독 제 마음에 밝혔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셨지만 늘 눈빛에는 깊은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말수도 적으셨고 식사도 변변히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발길도 뜸했고 어쩌다 오는 아들 내외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지난 삶은 어땠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어느 날 어르신의 방을 청소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성진 어르신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법 곱게 차려입은 옷차림과 단아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고.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게 한숨을 쉬며 그 여인이 돌아가신 아내 이미경 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어르신이 젊은 시절 첫눈에 반해 평생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경 여사는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답니다. 남편의 사업을 묵묵히 내조하고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이자 다정한 아내였죠. 어르신은 이미경 여사와 함께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나마 눈빛이 반짝였지만 이내 다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미경 여사가 돌아가신 후 어르신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 내외는 각자의 삶에 바빠 아버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결국 어르신은 이곳 요양원에 오게 되셨죠. 어르신의 쓸쓸한 노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위로뿐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은 제게도 쉬이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르신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감춰둔 비밀이라도 있는 듯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요양원에 오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이라는 분이셨어요. 김성진 어르신과는 달리 활발하고 밝은 분이셨습니다. 곱게 파마한 머리에 화사한 옷차림, 그리고 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은정 어르신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셨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그분의 방에 들어가 보면 늘 꽃향기가 가득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은정 어르신을 보며 참 곱게 나이 드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 혼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꽃과 함께 살아오셨으니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얼굴에도 고스란히 배어나는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이 처음 요양원에 오셨을 때 두 분은 서로를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관계가 궁금했지만 차마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두 분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연인처럼 말이죠. 그 후로 두 분은 부쩍 가까워지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산책을 하셨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이은정 어르신 앞에서만큼은 웃음을 보이셨고 이은정 어르신은 그런 김성진 어르신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곳에서라도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며들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이은정 어르신 앞에서만큼은 말수도 많아지셨고 얼굴에는 희미하게 남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김성진 어르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때로는 팔짱을 끼며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두 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참 보기 좋은 노부부네. 저렇게 말년에라도 짝을 만나 행복해야지.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성진 어르신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옛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숙 씨, 사람은 말이야. 평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사랑이 있는 법이야.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어르신의 눈빛은 묘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은정 어르신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던 사이신가요? 어르신은 제 질문에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은 사실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대학생이던 시절 이은정 어르신은 옆 동네에 사는 아가씨였답니다. 첫눈에 반해 열렬히 구애했고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의 집안에서는 이은정 어르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고 이은정 어르신의 집안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르신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고 어르신에게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성, 바로 돌아가신 이미경 여사와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현숙 씨, 그때는 그랬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 이은정에게는 모진 말까지 해가면서 헤어지자고 했어. 내 마음은 찢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 김성진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어르신 곁을 떠났고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진 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미경 여사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경 여사는 훌륭한 아내였고 어르신은 그녀에게 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은정 어르신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은정 어르신과의 우연한 만남을 꿈꿨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곳 요양원에서 그렇게 잊고 살았던 첫사랑 이은정 어르신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은정 어르신 역시 어르신과의 이별 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이은정 어르신은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과의 이별이 너무나 큰 상처였기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니면 신의 선물인가요? 두 분의 재회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은정 어르신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김성진 어르신과 헤어진 후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꽃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렸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성진 씨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지 뭐예요. 이은정 어르신은 수줍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두 분의 재회는 요양원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김성진 어르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쓸쓸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고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과 함께라면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두 분은 함께 요양원 마당을 거닐며 꽃을 가꾸거나 손을 잡고 산책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이은정 어르신 방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맞춰 김성진 어르신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은정 어르신 방으로 김성진 어르신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김성진 어르신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진 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요. 김성진 어르신은 쑥스러워하시며 이은정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성진 어르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진 어르신의 큰아들 김영호 씨와 작은아들 이준호 씨가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이은정 어르신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김성진 어르신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김영호 씨는 저를 따로 불러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사님, 대체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갑자기 웬 할머니랑 저렇게 다정하게 지내시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김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두 분의 사생활을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영호 씨는 김성진 어르신 방으로 쳐들어가 거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다른 여자랑 사랑 노름이라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김성진 어르신은 아들의 비난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그저 옆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거칠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두 분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아들들의 강한 반대에 깊은 상심에 빠지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 역시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현숙 씨, 제가 성진 씨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이은정 어르신은 제게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는데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제가 새벽녘에 복도를 거닐다 우연히 김성진 어르신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증에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이은정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이은정 어르신은 김성진 어르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아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정 씨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걸까? 김성진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 우리 아들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이은정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과 절망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황혼에 다시 만난 운명 같은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와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갑자기 김성진 어르신이 이은정 어르신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은정 어르신의 얼굴에 깊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두 분의 입맞춤은 애틋하고도 간절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분의 사랑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아름답고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은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아들들의 반대에 부딪힌 후 두 분은 공개적으로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의 눈빛에서 여전히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김성진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챙겨드리거나 밤늦게까지 어르신의 방문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김성진 어르신도 이은정 어르신이 좋아하는 꽃을 구해다 드리거나 어르신이 아플 때면 밤새도록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성진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 심해져서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은정 어르신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이은정 어르신을 위로하며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어르신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진 씨,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은정 어르신은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성진 어르신은 힘겹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은정 씨, 내 탓이야. 내가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탓하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성진 어르신의 아들 김영호 씨와 이준호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이은정 어르신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아버지, 병실에서 나가세요. 김영호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김성진 어르신이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들을 제지했습니다. 영호, 준호, 그만해라. 은정 씨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여자가 누구라고 저러시는 겁니까? 김성진 어르신은 이은정 어르신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정 씨는 내가 평생을 후회했던 내 첫사랑이야. 너희 엄마도 그녀에게 미안해할 거야. 어르신의 고백에 김영호 씨와 이준호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젊은 시절 이은정 어르신과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이미경 씨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은정 씨가 있었어. 이제 와서 너희가 반대한다고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은정 씨와 함께 할 거야.
김성진 어르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씨 역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편찮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두 아들의 사과에 김성진 어르신은 이은정 어르신의 손을 더욱 꽉 잡으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 역시 눈물을 닦으며 두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분의 사랑이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라는 큰 파도를 넘어 두 분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식구들과 두 분의 자식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이은정 어르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 역시 수줍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요양원 마당을 거닐며 꽃을 가꾸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영화를 보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한 노후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은 남은 삶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답게 채워나갔습니다. 두 분은 요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인꼬 부부가 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두 분의 사랑을 보며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루는 이은정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숙 씨, 제가 평생을 혼자 살아오면서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성진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이 완성된 것 같아요. 어쩌면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이렇게 황혼에 다시 피어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은정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김성진 어르신 역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숙 씨, 나는 평생을 이미경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하지만 은정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미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이미경 씨도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아니, 어쩌면 기뻐할지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야.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굴곡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혼에 다시 만난 두 분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의 사랑보다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라는 가족 문제에도 부딪혔지만 결국 두 분은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분은 어느덧 90세를 넘기셨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치매를 앓게 되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은정 어르신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김성진 어르신은 이은정 어르신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고 이은정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은정 어르신은 그런 김성진 어르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셨습니다. 밤새도록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잠을 자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며 어르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노년의 삶이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마치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끔은 저도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일까? 김성진 어르신과 이은정 어르신처럼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두 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잊고 살았던 혹은 숨겨야 했던 금지된 사랑이 있었나요? 혹은 황혼에 다시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